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전처리된 데이터를 차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어, 일단 제가 가져오는 데이터는 지금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별 거래 금액을 그냥 차트로 나타내 볼게요. 사실 일별로 어떤 거래 금액이 있는지는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일단 차트를 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별 거래 금액에 대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전처리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처리 됐으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각화해서 차트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거래 금액을 선택을 할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대괄호를 쓰게 되면은 이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일단 뽑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여기에 플로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눌러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 다양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다른 함수들이 있지만 이 플랫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플랫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은 매트플랫립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플랫립은 이제 파이썬에서 차트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를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일단 데이터 프레임에서 플랫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일단은 이 플랫이라는 거에서 파라미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얘네들을 이제 점차 쌓아가는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고 처음에는 일단 플랫을 해서 그 차트를 그려볼게요. 플랫을 그려보면은 지금 거래 금액이라는 게 X축 어떤 값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X가 지금 0에서 10, 20, 30, 4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일별 거래 금액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 X축에는 1이라는 게 표현이 되고 Y축에는 거래 금액 표현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X와 Y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에 라벨 또는 포지션, Y에는 라벨 또는 포지션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X에다가 우리는 1이라는 값을 넣고 싶고 Y에는 거래 금액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일별 거래 금액이라는 차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사실 이 라인 그래프 여기서 보면은 차트에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었는데 이 플랫에서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인드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는 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라인의 형태인 그래프가 그려졌고 사실 라인 그래프는 뭐 시계열 그래프나 어떤 추세를 볼 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일별로 제가 거래 금액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차트는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차트의 종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ind는
바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쵸? 보면은 이처럼 일별로 어떤 거래 금액이 있었는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X축이 다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의 크기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피그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이 피겨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피그 사이즈는 한 20에 6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처럼 데이터 표시가 가능합니다. 10일에서 20일에는 이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21일에서 30일. 사실 차트를 보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수치로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값이 큰지 작은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유독 거래 금액이 비쌌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차트의 장점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값을 차트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 11일에서 20일에 일어난 거래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서 차트로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룹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그룹바이를 보면은 여기 그룹바이가 있죠. 어떤 축으로 할 건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떤 라벨을 주고 그룹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계산하거나 뭐 더하거나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라는 동일한 일에 거래 금액의 평균을 계산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일의 거래 금액의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 봤을 때보다는 1일에서 10일 사이에는 이렇고 이렇구나. 근데 사실 얘와 얘의 차이가 11일에서 20일의 차이보다 큰가? 이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얘도 차트로 한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플랫해서 동일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이라는 게 지금은 이 인덱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그래서 여기서 리셋 인덱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1일에서 20일에는 평균 거래 금액이 이랬고 1일에서 10일의 평균 금액은 이랬다 라는 걸 차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 예제를 보면은 어떤 형태로 차트를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이 차트로 그리고 싶다, 뭐 합이 100이다 할 때 파이 차트로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은 파이 차트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파이 차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그리다 보면은 이 판다스에서 플랫을 통해서 차트를 한 번에 그리면 좋지만 저는 이제 차트를 그릴 때 매트플랫 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왜 추천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매트플랫 립을 하고 이 축을 넘기고 어차피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플랫 쓰는 게 매트플랫립이잖아요. 그래서 매트플랫립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을 더 강력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랫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X는 축에 대한 정보, 이 fig는 이 전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하나로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하면 하나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플랫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의 결과에 차트가 한 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2라고 치면은 이렇게 2개 아니면 또 4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더 자유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T를 확실히 이해하는 게 좋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게 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에다가는 1 뭐 이런 식으로 뭐 가격 이렇게 하면은 이 인덱스를 줘야 돼서 일단은 1에 1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축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처럼 차트를 그릴 때는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값 뿌리고 x, y 축에 설명 넣고 뭐 추가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위에서 그린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 축의 정보를 이 플랫에 넘기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은 매트 플랫에 이 축의 오브젝트를 이 여기다가 AX라는 값에 넣으면은 지금 이 축 정보가 이 플랫에 들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이처럼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 플랫에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리드를 주고 싶다. 근데 아까 전에 kind는 바로 하고 싶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겹친다. 그리고 뭔가 마커를 주고 싶다. 아, 이거는 라인일 때 되겠네. 마크를 주고 싶다. 이런 마크 여기 보이시죠? 세모.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플랫을 한 번씩 다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는 값을 표시하잖아요. 여기도 위에다 값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예제와 여기 튜토리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복사해서 한번 차트를 그려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차트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 결과를 이제 이미지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PLT 서브 플랫을 세이브 피겨 이 피겨를 이쪽 경로에 이 해상도로 저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처럼 차트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엑셀 같은 데서 반복된 작업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하던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노트북을 공유를 하는 것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이상 오늘 플랫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